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정보 인사이트 공개합니다. AI 관련 투자 아직 갈 길 멀다. 엔비디아 어제 장중 시총 4조 달러 돌파 이후 하루 만에 종가로도 달성했는데요. 시각은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64.93달러가 이제 넘어가면 일단은 사상 지역가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4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64.10달러로 오늘 끝나면서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4조 달러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선 날로 일단 기억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가는 장중 기록은 그냥 볼 뿐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종가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나 일본식으로 뭐 음봉, 양봉 이런 개념이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워낙은 이제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 종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섰고, 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과 10%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빠르를 보는 사람들은 올여름에 또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너무 시간을 다투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앞으로 1년이면 이제 엔비디아가 5조 달러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한 벌써 2주 반 정도 됐는데요. 2차 상승, 장기적으로 2차 상승에 접어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정도 먼저 좀 생각하고 오늘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올해도 20% 이상 올라갔고요. 지난해에는 170%, 2023년에는 239%가 급등한 이래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미 작년에도 한때 세상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기업이었다가 이제 주춤 어렸다고요. 한때 3등까지 떨어졌었다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AI는 이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AI 관련된 수많은 얘기 또한 다시 한번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꽤 많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요, 모든 AI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올해 들어서도 20% 가까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업무를 빨리 효율하고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기업. 말씀드렸다시피 GPU를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는 그런 갖고 있는 소위 GPU 칩 개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앞으로도 쏟아붓었고, 얼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지금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그냥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500억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1억 달러를 그냥 보너스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 플랫폼스라고 보셔야 되겠고, 한편에서는 또 거의 3년째 업무 효율하면서 사람 숫자는 계속 줄이고 있는. 그래서 그게 정말 저 아이러니가 한 일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지금 AI에서 뒤처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그러니까 약간 뒤처져 있으니까 애플은 올해 들어서 좀 주가는 15%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AI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AI에서도 가장 핵심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 네. AI 소프트웨어 대표 주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것 중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게 팔란트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젠스랑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렸지만 했던 얘기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에서, 수많은 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레벨업이 작년에 거가 바로 월마트가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수입을 늘리고 제품 판매를 늘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마트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다 해서 하는 거가 주권 AI. 여러분도 영어로 보면 서버린 AI라고 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젠순왕이 어디 가나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독일이면 독일,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 AI를 쓰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과 마찬가지 우리나라 각자가 주권 AI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각 국가들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SK인가요? 울산에 무슨 엄청나게 돈을 들여 10조 달러인가 뭐 들어가고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 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확고하게 시장을 끌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딱 이해하셔야지 지금 시장이 보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IB들 주요 IB라는 건 흔히 얘기해서 큰 기업들을 얘기하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7월 현재 탑픽을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요 IB들에서 7월 달에 AI를 탑픽으로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팔란티어랑 엔비디아가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겠고요. JP모건은 아마존은 뭐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걸 갖고 있고요. 시티그룹은 세일즈포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와 오라클 그리고 최근에 AMD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 오늘 뭐 1% 남짓 올라갈 때 AMD 오늘 3~4%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이런 5종목, 세 종목의 5개 대표적 미국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국 IB라고 얘기하는 대표 IB들이 보고 있는 7월 달 현재 가장 선호하는 AI 주식들 딱 이런 거다. 라고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것도 있고 없으신 거 있으면 이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한번 스타디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쉽지 않고 좀 겁이 나고 이것보다 안전한 거 포트폴리오 하겠다 하면 ETF라는 것이 상식인데요. AI에서도 가장 관련된 ETF인데 이 순서들은요. AIQ, 보츠 이런 거 순서들은 그냥 AUM이라 그래서 그냥 ETF 그 자산이 ETF 운영 자산이 가장 큰 순서대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IQ, 보츠, 로보, RT, 로봇, ARBT, ARKQ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핵심 보유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약간 다르지고 미국만 하냐 해외도 하냐 그러지만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IQ 같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다 각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쫙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없으신 거 좀 관심 있으신 거 좀 보시면서 추가로 할 거 아니면 ETF 할 거를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표를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AI 관련 투자 아직 갈 길이 멀다. 투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관련 ETF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소개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제 그 동영상 저희 이제 너튜브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항여 위원님께서 자주 언급하는 종목이나 ETF 전부 보유 중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라는 의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식은 저희 말씀드린 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맞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떨어진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면서 꾸준히 가시면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한 건 이 새벽에 방송을 주로 한 거가 벌써 4~5년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론 향후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또 수익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와 더 수익 극대화시키시면서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자, 간밤에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야후 바이낸스에서 전했습니다. 미국 항공주 주가 날았다. 네, 오늘 델타 항공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바로 항공주들이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 델타 항공이 오늘 실적을 이제 장 전에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매출과 이익을 오늘 발표했는데 핵심은 매출과 이익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상보다 좋아졌는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업종이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뭐 관세 전쟁이 트럼프 때 때문에 뭐 복잡해지고 미국 경기도 어렵다는 데다가 전쟁까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분기야 최근에 3~4개월 동안에 항공주가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업종이 뭘 했냐면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정도 매출 이익 나오는 것을 철회하고 지금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주춤거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워낙 제시했던 2025년의 실적 가이던스를 한마디로 되살려놨습니다. 철회했던 걸 다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희망을 보였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이들이 얘기한 것이 핵심적인 얘기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예약 상황이 다시 견조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탔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나 유럽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의 추세가 비행기 여러분 타시면 소위 그 이코노미석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석을 좀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이야. 줄이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믹 사이에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조금씩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 타는 사람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했다라고 보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도 오늘 한 11% 정도 올라갔고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화면을 보시다시피 사우스웨스트 항공들이 뭐 7에서 15% 정도 올라갔는데 핵심은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공주는 등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항공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행이나 항공업종을 보시면 이거는 저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항공주로 보지 마시고 여행이나 이런 거 보신다면 부킹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볼은 BKNG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4년 전에 이거 $2,500, $2,000 수준이었는데도 그때도 비쌌거든요. 오늘 한번 보시면 $5,800가 있을 겁니다. $5,800. 그러니까 S&P 100 중에서 단가를 보면 가장 비싼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보는 게 낫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는 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권고하는 건 부킹홀딩스와 같은 여행주들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델타 항공의 오늘 실적을 필두로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알래스카 항공 모두 향후 2주 안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언급해 드릴게요.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4조 달러 가자. 네, 엔비디아와 시총 1, 2위를 다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속도 면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조금 뒤졌을 줄 모르겠지만 뭐 시간 문제 같아요. 근데 아까 이항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을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하는 얘기거든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올 여름이 가기 전에 4조 달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데나이브스가 얘기한 건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오펜하이머 얘기인데요. 오펜하이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 의견이었습니다. 약간 썰렁했던 얘기인데, 다시 보니까 이거 주가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매수 의견으로 완전히 투자 의견을 바뀌어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600 제시했기 때문에 $600면 지금보다 엊그저께 $500 처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아직까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하면서 5가지, 6가지의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 시장의 플랫폼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부터 다시 한번 성장세가 전분기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고요. AI 승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다시 올라가고 있겠고요. AI 사업은 오펜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는 시각을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I가 언제 끝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서울에도 로보택시가 다 다니면 끝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보택시가 미국 같은 로보택시가 언제 다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하면서 버스가 좀 다니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셨을 텐데요. 서울 한복판에 로보택시가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4, 5년 해도 될까 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정말 AI가 확산 완전히 끝나는 건데 여튼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60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면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되겠는데요.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이자 그리고 세금 감각전 이익, 에비타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비타 마진의 합이 60이 이상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부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상승이나 보면서 결론적으로 오펜하이머가 얘기한 것은 최고 대형주 IT 중에 탑픽은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얘기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AI 인사이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주요 기업들의 AI 성과 꼼꼼히 좀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요 IB들의 AI 탑픽도 한번 쫙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브래드 피트 효과 주가에 사실 이 종목을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때도 긍정적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어떤 종목이죠?
네, 여러분 혹시 극장 가서 이미 F1 더 무비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훨씬 재밌다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봤다. 그래서 이것만은 이제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아직 저는 아직 못 갔고 빠르면 주말에 가서 볼 생각이 있는데 여튼 애플 TV에서 만들었고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이번에 흥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주초인가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수많은 여러분들 F1이나 이런 거 경기 보면 수많은 후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미지도 준비했는데 브래드 피트의 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브래드 피트의 헬멧에 정중앙에 이름이 박혀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인데 샤크 닌자가 찍혀 있고. 샤크 닌자. 네, 그래서 샤크 닌자면 이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샤크 닌자가 뭐냐 하시던 분들이 요즘 보면 우리나라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형 매장에 가더라도 샤크 닌자가 있는데 이번에 F1이 워낙 히트치면서 F1에 이런 뭐랄까요? 특화된 전용 상품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전 보지 못했는데 뉴스에서만 봤는데 그러면서 샤크 닌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한층 더 레벨업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것도 나왔습니다. 125에서 130달러 올려놨고요. 수많은 후원사가 있지만 최고의 이번에 승리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바로는 샤크 닌자다. 아마 샤크 닌자 써보신 분이 많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샤크 닌자 쓰면서 별로 좀 불평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 아마 특히 샤크 닌자 이렇게 제품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주식 투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월가이드에서는요, 새로운 종목도 발굴해냅니다. 네, 흥행에 성공한 F1 더 무비, 주연 브래드 피트는 늙지도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